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자, 오늘은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이제 라이브로 들어오지 않고 녹화를 따고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날이라 제가 조금 있다가 일을 빨리 보러 가야 돼서 라이브를 지금 12시거든요. 다들 식사하실 것 같아서 즐겁게 식사하시라고 제가 라이브로 방해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캠으로 찍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제가 지금 3개 정도 라이브로 방송을 했는데 어때 공감들 많이 가시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기본이지만 그 기본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도 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날 계속 가랑비에 옷을 적시지 않으면 우리도 계속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툭 던져주고 무심히 툭 던져주고 이래서 하루에 한 번씩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오늘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왜? 말은 운명을 바꿔놓기 때문이죠. 내가 흥하는 운명으로 바꿀 것인지 내가 망하는 운명을 바꿀 것인지 이 말투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지? 성공하는 것은 돈만이 경제적인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적인,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성공했다고 보는데,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222페이지입니다. 우선 한 줄의 칭찬과 격려의 글을 쓰는 사람인가? 헐뜯고 상처를 주는 악플만을 주로 쓰는 것인가에 따라서 세상 살아가는 능력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감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처럼 흥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딱 보면 댓글을 막 이렇게 좀 구독자님들이 증가를 하면서 예전에는 조금 칭찬의 댓글이 많이 보였어요. 거의 부정적이고 좀 나쁜 말 쓰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한두 명 정도? 근데 구독자가 이제 점점 볼륨이 커지면서 긍정적으로 남겨주시는 분들, 응원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부정적으로 댓글을 막 진짜, 엄청, 이 사람은 참 인격이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저는 그 부정적으로 좀 남들이 봤을 때도 불쾌한 댓글은 삭제를 해버려요. 과감히. 네. 저희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조금 저한테 무슨 뭐 조언이라든지 뭐 충고가 조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의를 갖춰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완전히 그 경우 없이 네. 저 사람의 인성은 바닥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읽을 가치가 없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과감히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네.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댓글을 남기신 분들한테, 보고서, 이건 가치가 없구나 하면서 그냥 삭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계신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곧 100만 유튜버가 되겠구나. 나는 그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연예인들도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는 뭐 누가 관심이나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연예인들도 스타가 됐을 때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80이라면 20%의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8대 2의 법칙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보니 물론
너무나 감사하신 분들의 댓글이 더욱더 많고 거의 80%, 거의 90%가 줄을 이어요, 저는. 근데 10%의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건 나는 곧 100만 유튜버야. 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괜찮아. 이러면서 제가 저를 딱 돌보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예전에 스타들 보면 그런 댓글들, 악성 댓글들을 보면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악성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신 스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쵸? 우리는 그런 댓글에 아랑곳하지 말자고요. 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그쵸? 네, 우리가 서로를 아끼며 돌보며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쵸?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걸로.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부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감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초기 영상이나 이렇게 딱 보면 지금도 물론 아마추어죠. 뭐가 제가 프로겠어요. 저도 지금 지금 7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도 안 된 새내기 유튜버예요. 그러면 제가 뭐 얼마나 프로가 됐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내가 이제 프로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혼자 읽기 정말 아까운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거에 의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즐겁게 열심히. 네, 그런 걸로 예쁘게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감동을 해주시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서 진짜 이거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올림픽 금메달 딴 것처럼 흥분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돈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좀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고요. 네. 자, 222페이지.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고함을 친대요. 그러면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이익인데 자신까지 상대에게 해를 끼치면서 험담을 하는 거죠. 나도 죽자는 거잖아요. 나도 죽고 너도 죽자 하는 건 험담의 말이 내 여기 안에서부터 딱 박히고 찍히고 그 다음에 파장이 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나빠? 내가 나쁜 거겠죠. 그래서 험담은 험난한 세상을 살게 하며 불운과 불행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덕담은 덕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고요. 신이 주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멀어지도록 했는지 우리가 그래도 이 부분은 점검을 해보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있지 않았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나? 그쵸? 그리고 험담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험담을 그러니까 해독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요즘 간해독, 장해독 이런 걸로 저 이제 요리하시는 언니 있어요. 강은경의 똑똑한 밥상을 진행하시고 계시고 라운쿠킹 스튜디오 거기 원장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식이요법을 하세요. 그래서 암 환자들 주로 그리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식이요법을 통해서 건강식을 이렇게 딱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해독을 한단 말이에요. 간해독이라든지 장해독이라든지 우리 몸의 독소를 딱 이렇게 빼줄 수 있는 해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하신 분들은 정말 얼굴이 좀 빛깔이 좀 밝아. 그리고 나이보다 진짜 적게는 5살, 많게는 10살이 어려 보이세요. 왜? 몸속에 있는 독을 딱 빼냈기 때문에.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해독, 장해독 이런 것도 전문 병원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찾아가서 하잖아요. 우리가 험담을 들었을 때도 이거를 해독을 해야지만 우리 얼굴이 상하지 않아. 우리 장기가 상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독이 안 되면 우리가 건강을 좀 잃을 수도 있다고 딱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려야겠다 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거나 아니면 대화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돌리거나 그러면 내 앞에서 그 사람은 아, 쟤는 내가 무슨 속상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아우 기분 좋지도 않게 다른 방향으로 말을 바꾸네 이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내 앞에서는 험담하는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왜 우리 그냥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욕하기 싫다는데 그죠? 좋은 얘기를 하고 살아도 아까울 이 마당에 험담을 막 주로 100%를 막 한다면 그거는 대화를 바꿔서 아니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링컨 대통령은요, 자기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그러는 장관들 때문에 좌절과 분노를 느끼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편지를 써서는 그 사람들 앞으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써서는 편지를 붙이기 직전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세 줄 노트의 마법. 노트 쓰기로 100일 만에, 2년 안에 1억 4천만 원까지 끌어올린 그 작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감정이, 좀, 돈적인 걸 떠나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써서 토해내라고 그랬잖아요, 감정을. 저도 그렇게 해서 감정을 토해내는 노트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내 감정이 오히려 거기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진짜 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링컨 대통령도 자기가 온갖 분노와 이 좌절을 느꼈을 때 편지를 쓴 거죠. 그 사람들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그러다가 붙이기 직전에 항상 찢어버려서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나는 주지 않았는데 상대는 그 사람의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 이런 걸 보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해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우연히 대화를 통해서 보면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말투랑 내 표정이 그래서 너가 상처받았구나 미안해 이러면서 잘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오해가 돼서 관계를 정리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쵸?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항상 이제 느낄 때가 많은데 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가 않으면 평생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치고 제가 평생 여기를 엄청 쳤어요. 애기였을 때부터 저는 애기였을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가 성장을 해서 여기를 계속 쳤어요. 여기가 내내 답답하고 힘들어요. 늘. 제가 봤을 땐 제가 여기 속병이 굉장히 크게 들어앉아 있었고 이게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덮어두고 무슨 그 이불 속에 겨울에 이불 속에 따뜻하게 막 이렇게 잠재우는 그런 그거 마냥 제 마음을 그렇게 잠재우고 있었어요. 그랬던 여기가 너무 답답하고 항상 여기를 쳐. 왜 그렇게 여기가 아프고 힘든지 몰라. 그리고 머리는 터져 나갈 듯이 맨날 아파요. 눈을 뜨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치유가 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평생 저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개인 상담을 선택을 해서 내가 이 마음의 병을 치유를 하고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내면적인 부분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개인 상담을 딱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가 아프진 않아요. 왜? 많이 털어내고 진짜 여기가 안 친 지 몇 년 됐어요. 네.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딱 하는데 내가 가슴을 치지 않고 산 게 그래도 거의 2년이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병도 만들고 불행도 만들어요. 제가 가슴에 혹 수술했죠. 작은 근종 한 큰 게 2개인가 있어서 제거했죠. 저한테는 나름 굉장히 큰 수술이었거든요. 네. 이건 병도 만들고 불행도 만들어요. 여러분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슴을 치고 있지 않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터지듯이 아프지 않나? 이거는 치유가 되지 않은 마음의
병이 들어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험담을 하고 싶은 욕망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훌륭한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를 칭찬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딱 자신을 다잡아야 된답니다.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조금 욕도 해야지, 뒷담화라고 하죠. 그것도 해야지 조금 풀리잖아요. 그랬을 땐 그냥 나 혼자 공책에다가 뭐 별욕을 다 해도 돼. 남이 봤을 때 정말 아차할 정도로 그런 걸 그냥 속마음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털린다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자, 좋은 습관만이 좋은 운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만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좋은 얘기죠? 좋은 습관만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좋은 운명만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냥 말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분출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 피곤해, 돈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대신에 오늘부터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으라차차차차차 에너지를 막 딱 분출시키고 브라보 파이팅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하고도 손뼉을 탁 치고, 우리가 요즘 카톡 많이 하잖아요. 문자보다도 카톡으로 할 때도 파이팅, 브라보, 으라차차,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모티콘도 완전 발랄하고 생기 있는 이모티콘 하나 딱 쏴주고, 그러면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분출이 된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뭐 말 한마디 가지고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감정이 막 격양됐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셔야 해요. 왜? 좋은 습관이 좋은 운명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씨를 사용을 해야지 우리한테 좋은 운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지 되죠. 그쵸? 그래서 말에는 온도가 있고 따뜻한 말로 가슴을 데워주면 기운이 솟아나지만 썰렁한 말을 할 때 썰렁해 힘들어 피곤해 짜증나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의 체온이 갑자기 0.5도에서 1도로 쑥 내려간대요. 그래서 체온이 내려간다는 것은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우선 대인관계가 나쁘고 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는 집에 가보면 집안이 냉랭한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냉랭한 집은 바로 흉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서워. 흉가. 그래서 판소리에 흥이 난 관객들은 딱 어때요? 적재적소에서 얼쑤 이렇게 소리를 내죠. 거기에 판소리 하는 사람 얼쑤 이렇게 딱 해주잖아요. 근데 같이 얼쑤 딱 이렇게 우리가 추임새가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판소리를 하는 사람 이 소리에 더욱 흥겨워지고, 그리고 이걸 보는 관객들도 흥이 나서 얼쑤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딱 추임새를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대화도 활기차고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판소리처럼 같이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적군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보시래요.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요즘 제가 굉장히 통통해진 걸 느껴요. 네. 얼마 전에는 조금 제가 붓기도 빠지고 이러는 것 같더니 요즘은 왜 이렇게 볼이 빵빵해가지고 부티나 보이려고 자꾸 볼이 빵빵해지나 봐요. 예, 제가 보면은 얼굴이 많이 통통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살이 찌면 얼굴부터 이제 통통해지는데
굉장히 통통해져요. 제가 2년 전인가 얼마 전에 봤던 분이 오랜만에 저를 식당에 와서 보시고 깜짝 놀랐다고.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가 살면서 요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젖살 그 빼고는 살이 제일 많이 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게 조금 저도 이제 근심이나 그리고 사업을 하고 또 거기다 이제 아가씨였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그리고 좀 아침에 좀 자고 이러면서 또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저녁 때는 또 술을 마시고 이랬기 때문에 밤에 아무리 술을 마시고 라면을 끓여 먹고 안주를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먹기만 하면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얼굴을 보면서 살이 많이 붙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 내용이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형상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능력도 모습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마찬가지여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진짜 여기서 뛰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자,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삶과 죽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승리자다 이러는 것처럼 그냥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삶, 죽음 이런 것 중에서 뭘 택하겠어요? 성공을 택해, 실패를 택해, 저는 성공. 행복을 택해, 불행을 택해, 행복. 삶을 택해, 죽음을 택해, 삶. 그럼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죽음의 언어, 그런 불행의 언어를 쓰지 마시고 긍정의 언어, 살 수 있는 언어, 행복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거죠. 생명이 있는 언어, 따뜻한 말.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100만 유튜버다. 나는 구독자와 행복한 삶을 배워가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40대 중반이 됐기 때문에 예쁜 첫 아이와 만났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돼? 이렇게 의아심을 생각하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되니까 나는 그냥 현실로 당겨와서 나는 눈앞에 딱 펼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되듯이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마세요. 네, 본인의 의심 때문에 그 현실은 일어나지 않는 거를 아셔야 돼요. 네, 근데 정말 믿고 내가 그렇게 움직이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돼서 말이 행동을 낳아요. 말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나 쟤 꼴보기 싫어, 쟤 미워, 쟤 싫어, 쟤 죽이고 싶어 이러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쵸? 요즘 그래서 이게 조금 과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요즘의 현실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이 뭐겠어요? 그 안에서 그 공포와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좀 밟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내재되어 있는 생각들을 갖춘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짜진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생각을 하면 말로 딱 그래 죽이자 이렇게 해서 그 행동이 나와주니까 요즘 너무나 이렇게 좀 살인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무서웠나요? 저는 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근데 에이 그래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 좋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에 의해서 내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는 무대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은 배우인데 그 배우를 나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왜? 자기 인생의 그 주인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제작도 하고 감독도 하고 주연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갈 건데,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죠? 감독, 연출, 주연 다 나잖아요. 그게 내가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드라마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그 요 전 영상에서 가수들이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 그 사람이 히트친 곡대로 인생이 흘러가고, 요절한 가수들을 딱 그 히트친 곡을 보면 그런 대로 그런 요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서지원, 옛날에 그 서지원 씨, 하늘에 뿌려진, 그 이름 뭐지? 하늘로 보낸 뭔가? 그 눈물로,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서지원 씨 노래. 그 딱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거에 공감이 가. 그 슬퍼. 삶 자체가. 노래 자체가. 근데 아무튼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 사람들의, 가수들의 그 음악을, 노래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대도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감독도 하고 연출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이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한 삶을, 딱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인상이 좋으면 끝까지 좋죠.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느끼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나쁜 첫인상을 줄 경우에는 아무리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연관시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름을 불러주라고 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는 서영님, 리치님, 이렇게 님자나 서영씨, 리치씨 이렇게 하면서 좀 존경심을 조금이라도 담은, 상대에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존경심을 담아서 깍듯하게 불러주라고 합니다. 자, 첫말처럼 중요한 것도 없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가 아닌가가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데, 저도 딱 첫인상에서 좀 밝아 보이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밝은데 가벼운 사람은 좀 좋지 않거든요. 네. 얼굴 표정에서 그 사람이 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조금 비춰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표정도 밝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했을 때 좋은 첫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남에서는 말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인상이 참 좋으시군요 하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을 이제 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 소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소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미소라고 합니다. 미소. 자, 옛날보다 많이 표정들이 밝아졌지만 아직도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남편도 평소에 표정이 굉장히 그냥 무표정이에요. 네. 근데 웃을 때 그렇게 선해 보이고, 웃을 때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실 때,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볼링을, 저희가 딴 건 안 하는데 볼링을 가끔 쳐요. 그러면은 그 남편 친구가 볼링을 잘 치는데 남편이 이길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막 그걸 짓궂게 막 얘기를 할 때, 그때 표정이 굉장히 개구지고 표정이 굉장히 웃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면 참 예쁘거든요. 그 저는 남편이 웃는 얼굴이 정말 좋은데, 남편은 그냥 평상시의 표정이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표정이 그냥 무표정이에요. 네, 웃는 게 저 진짜 예쁜데. 네. 근데 이 미소는 정말
상대에게 좋은 호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거울을 보고 웃음을 지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웃음 보는 얼굴이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은 너무 얼굴이 터질 것 같이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조성이 그 마인드스쿨이라는 데를 제가 다녔는데 그 조성희 대표님은 항상 웃는 걸 연습하셨대요. 이렇게 웃는 거. 그분은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계시는데 웃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우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하셨대요. 왜? 자기의 기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공해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성공해내기 위해서. 네. 근데 정말 웃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여유 있는 표정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자신 있는 표정과 당당한 목소리가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대에게 완전히 빠져들으래요. 왜냐하면 첫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늘 하던 대로 대하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데요. 상대에게. 그러면 상대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몰입하고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자기가 말할 때 신문을 보면서 아니면 TV를 보면서 아니면 휴대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남편들을 증오한대요. 증오. 남편들 각성하세요. 네. 그리고 관심 어린 시선을 통해서 감정 교류를 해야 되는데, 입맞춤보다는 눈맞춤이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눈.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눈을 쳐다보지 않고 딱 이렇게 하면 저는 다시 눈을 보고 제 얘기를 전달을 해요. 왜 눈을 안 마주칠까? 이상하다. 그게 어떤 분들은 그게 어색하대요. 왜 어색하죠?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때도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쵸?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게 눈맞춤이라고 합니다. 자, 어조를 높이거나 언성이 커지면 아무래도 품위가 떨어지고 저속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은 나직한 목소리를 말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연속구문 봐도 쉽게 지쳐버릴 정도로 큰 소리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보다 조용한 소리가 설득력이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엔 및 송사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가 나직하게 말할 때 첫인상이 좋다고 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판소리 이렇게 공연을 할 때처럼 얼쑤 이러면서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 추임새를 넣어주래요. 아, 그러셨어요? 아, 네, 맞아요. 아, 거기요? 네, 알죠. 네. 아, 정말 좋으셨겠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의 얘기를 이제 귀로만 딱 듣지 말로 그리고 몸으로 반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셨군요.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건 굉장히 호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얘기를 듣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도 굉장히 지치겠죠. 네. 지쳐요.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래? 그렇구나. 아, 근데,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해야지만 좀 덜 힘들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듯 보입니다. 그죠? 네. 자, 용어의 선택에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나를 부정적인 인간으로 각인시키게 되기 때문에 아하고 어가 다르듯이 적소에 맞는 말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1, 2, 3 화법이 있다고 합니다. 귀, 둘, 눈, 둘,
입이 하나인 것처럼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조금 말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1, 2, 3 화법은 1분 이내에 말하고 2분 이상 들어주고 그런 사이에 3번 이상 맞장구를 쳐주라는 이야기래요. 자, 1, 2, 3 화법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1분 이내에 말하고 2분 이상 들어주고 3번 이상 맞장구를 쳐주라는 거래요. 1, 2, 3 화법.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래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직접 칭찬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고향이나 출신 학교, 가족, 친구 또는 취미나 뭐 그런 것들이 칭찬의 소재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날 입은 의상,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 그러면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칭찬은 언어의 명품이고 보석이기 때문이래요. 언어의 명품이고 보석. 아, 칭찬은 언어의 명품이고 보석이다. 아, 이 말 진짜 공감합니다. 자, 예절 바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매너처럼 중요한 것도 없기 때문이죠. 자, 상대방을 높이면 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옷을 한번 잘못 입으면 날개운 천사가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다림질을 한 정장을 입어야 단정해 보이고 상대가 좋아할 만한 외모를 계획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설이처럼 찢어진 청바지는 걸치지 말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의상까지 이런 모든 전체적인 스타일까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잘하세요. 예를 들면 날마다 양복 정장만 입을 수는 없죠? 만약에 그냥 캐주얼한 복장으로 나갈 수 있는 장소에는 캐주얼한 복장으로 정말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간다면 그래도 미팅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저는 예전에 제가 살짝 그런 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의상 컨셉을 잡아서 워낙 제가 이제 이런 스타일 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미팅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 성공. 100%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대화로 이제 좀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참 저한테 호감을 많이 가져서 저는 첫인상에 조금 대화하는 기법에 좀 능한 부분이 있는 사람인 거를 이제 느꼈죠. 네. 자, 냄새에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기본적으로 향수를 많이 뿌리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여자들만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성인 남성들도 기본적으로 남성 향수를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이제 그 어린 친구들도 자신들에 맞는 향수를 좀 뿌리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냄새가 오히려 그 사람을 조금 기억나게도 할 수가 있고 악취가 나면 다 잘 차려입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악취가 난다면 좀 인상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은은한 향으로 해서 냄새에도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인상을 좋으면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언어 습관을 살펴봤는데 이제 말에 놀라운 힘 50가지가 나와 있어요. 요것만 간략하게 좋은 내용들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밝은 에너지와 합성되고 악한 말은 불운 에너지와 합성이 된다고 합니다. 악한 언어를 선한 언어로 바꾸고 인생 역전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실패를 성공으로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그 순간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21일간 반복하면 의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1일간 반복하시래요. 와, 소름 끼쳐. 21일간 여러분 지금 본인이 정말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21일간
반복해 보세요. 하다못해 너무 어렵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500번, 1000번 외치세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시면 되고, 저도 그냥 머리를 하러 갔다가도, 뭐 운전을 하면서도, 그냥 뭐 일을 하면서도 운명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엄청나게 마음속으로 외쳤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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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정말 다른 언어가, 이게 다른 문장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이 감사합니다가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지금 불행한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좋은 일이, 뭔가 일이 틀어졌어. 조금이라도 나한테 기운을 조금 밝게 하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핸들링을 딱 바꿔버리려면 이 감사합니다. 요거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는 거죠. 이 일이 잘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이미 잘 해결된 것처럼 현실을 끌어당겨와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 일이 잘 해결이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서 100% 바닥을 치는 일이라도 50% 이상이 끌려와요. 적어도 50% 이상, 60%까지는 가장 안 끌려와도 60%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그 부분을 조금만 덜 나쁜 상황으로 끌어올리는데 딱 특효가 이 일이 잘 해결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무조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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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외치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봐요. 덜 절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 언변에 요게 이를 성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딱 합치면 정성 성자가 돼요. 그쵸? 그래서 정성스러운 말이 기적의 출발이다. 정성스러운 말이 기적의 출발이다. 정성스러운 말이 기적의 출발이다. 너무 좋아요. 자, 훌륭한 지도자는 말로 비전을 보여준대요. 그 말이 미래를 만드는 청사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다못해 이거는 훌륭한 지도자,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뭐 제가 일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어린이집 원감을 했을 때 제가 그때 평가인증 그게 첫 시도를 하는 해였어요. 그러면 정말 일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진짜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아침에, 그러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진짜 서울이며 뭐부터 막 진짜 산더미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가정을 해서 정말 1000%가 넘는 일거리가 딱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해서 부추겨주고 활용을 이렇게 부추겨줘야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오른손 역할을 해주는 교사한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나이가 정말 어려서 너무나 좋은 여건이다. 그러면 있는 대로 교육을 다 받아서 지금 선생님의 자질을 모든 분야에서 키운다면 선생님을 원하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을 원하는 직장이 완전히 급증을 할 것이야. 이러면서 저는 항상 그 사람한테 미래 청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당연하지. 이러면서.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오너가 됐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실을 지금 옮길까 지금 해서 사무실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1층 매장을 내서 제가 매장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저는 싫고 저는 이제 그냥 분위기 좋은 그런 데를 1층 매장을 얻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그러면 저는 주식회사 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아웃라인을 딱 만들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직원들도 뽑아야 되잖아요. 뭐 컴퓨터 담당, 뭐 유튜브 담당 이런 식으로 다 뽑아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청사진을 미리 보여줘요. 네,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미리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그리고 미래까지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의 복지를 해줄 것인지 이런 것까지를 미리 청사진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훌륭한 지도자는 제가 그렇다고 훌륭한 지도자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돈을 벌러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비전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초창기 멤버들에게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말로 비전을 보여준다. 그 말이 미래를 만드는 청사진이다. 이게 이제 현실로 미래를 딱 당겨와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럼 같이 움직이는 게 힘이 덜 드니까. 네, 약속만 지키면 돼요. 제가 엄마들에게도 자모님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거를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엄마들이 저를 신뢰하고 선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흥하는 가정은 건강한 언어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쓰는 말이 가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말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말의 힘이 위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이죠. 태몽도 자꾸만 바꿔버리세요. 네, 엄청난 태몽으로. 현대는 전보다 10배 이상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모두가 말의 파동 때문이래요. 자, 전자파가 암을 일으킨대요. 그러나 말의 파동은 전자파보다 33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화초에게 사랑의 말을 하면 죽어가던 식물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식물도 감흥하는 것이기 때문이래요. 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수돗물에 수돗물을 이렇게 컵에 담고 좋은 물하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성분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도 예전에 물도 알아듣는다? 뭐 이렇게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거기에서 물에게 사랑해, 고마워, 예뻐 이렇게 좋은 사랑의 말을 해준 물하고 그렇지 않고 죽어, 싫어, 나빠 이렇게 말한 그런 물하고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딱 실험을 해본 결과 이 물은 굉장히 좋은 물로 변하고 이 물은 더 나쁜 물로 변했다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검사를 했는데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화초도 정말 맞아요. 사랑의 말을 들어요. 네. 그래서 좋은 말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담하는 엄마의 젖을 먹고 크면 장애아, 문제아가 되고요. 말이 독이 된대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래요. 남편분들 잘 보세요. 저는 제 방송을 남성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들한테 사랑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곳곳에 알려드리잖아요. 기뻐하며 만드는 음식은 모두가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밥상 앞에서 불평하면 불행이 닥친대요. 음식은 하늘이 내려준 생명 물질이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가 생활 언어가 되게 하래요. 감사할 일만 생긴대요. 유쾌한 말을 사용하래요. 나부터 즐거운 인생이 쫙 펼쳐진다고 합니다. 와, 진짜 신나죠? 즐거워. 와, 진짜 대박 뭐, 파이팅 막 이러면서 으라차차 막 이러면서 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운 받으시라고요. 네. 부정적인 의사를 기피하라고 합니다. 말의 에너지가 생사를 가름한대요. 제가 이거는 정말 의사다운 의사를 만난 게 제가 이제 가슴 수술을 하면서 이제 서울 목동 이대병원에 문병인 교수님 지금 이대병원장으로 계시고 이제 2년만 지나면 지금 1년이 넘었으니까 저는 그분이 오시길 다시 진료를 하시길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그분이 너무 따뜻해요. 실력도 완전히 완전 최고고 정말
무섭지 않아요. 수술 받기가. 그냥 믿고 그래 선생님이 딱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냥 편안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지방에 계신 그 의사 선생님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대부분 의사들이 말을 차갑게 던져요. 무섭게 던지고. 무서운 건데 이 환자가 무서워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가 정말 그 환자의 마음,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걸 의사 선생님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차갑게 얘기해. 근데 정말 실력이 있는 의사들은 따뜻한 것 같아요. 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라고 합니다. 인생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 내가 먼저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말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좋은 말로 복덕을 쌓으래요. 복덕의 주인공은 대대손손 부귀공명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깊이 인물입니다. 좋지 않은 파장과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남을 칭찬하래요. 칭찬은 기쁨과 행복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자, 평강은 온달에게 장군이라고 불렀대요. 부르는 호칭대로 변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모교육에서 거기서 그 부모교육 동기들이 정해준 게 평강공주였어요. 아니, 평강공주 맞나? 제가 또 평강공주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저희 남편이랑 만나고 있을 때였는데 남편이 꼭 바보 온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보 온달이라고 제가 저장도 해놨었거든요. 그 전화기에. 그래서 바보 온달이고, 지금은 제가 온달 임금으로 바보 온달이를 제가 임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 신랑의 이름이 성이 신씨예요. 근데 저희가 신군 갈비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성씨 신자에다가 임금 군자를 딱 한자로, 이제 저희 로고가 그거거든요. 신군이라는 거는 신씨의 임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유, 바보 온달을 임금으로 만들어줬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 장군으로 변했잖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제 남편을 바보 온달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온달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도 평강도 온달 장군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게, 제가 이 의미대로 저를 평강공주고 남편을 바보에서 임금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했다고 저도 나름 제가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의미를 부여를 했더니 정말 우리 신랑이 임금님이 된 것 같아. 네. 그래서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 로고도 너무 잘 만들었다고 하고, 이제 맡긴 거거든요, 저희도. 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좋은 기운이 평생 함께 한대요. 그리고 훌륭한 부모가 되려면 말 습관부터 바꾸라고 합니다. 널 믿어. 잘한다. 훌륭해. 이렇게요. 사고 차량이 또 사고를 낸다고 하죠. 흉한기류의 영향 때문이래요. 원망과 원하는 뼈부터 삭게 합니다. 그 한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래요. 그래서 우리 원망과 원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털어내셔야 해요. 용서하셔야 되고. 자,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짜처럼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짜로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달갑지 않아요. 늘. 뭔가 이속을 차리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제가 뭔가 공짜로 받아서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공짜는 정말 이 말처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쌀쌀맞게 말하는 사람은 몸도 냉랭하대요. 그래서 말의 온도가 체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희망찬 노래만 부르래요.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길흉 화복은 말이 관장한대요. 길, 흉, 화, 복. 내가 사용하는 말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해봤는데요.
우리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댓글도 막 그냥 함부로 남기는 거는 그 댓글을 남긴 본인한테부터 불행한 일이 온다고 하니 여러분 댓글도 조심해서 남기실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구독자님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나눠주시는 구독자님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오늘도 또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일찍 이렇게 방송 끝내고 저도 지금 부동산 하시는 저희 부장님 만나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부장님 만나면서 좋은 사무실이 있으면 저는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잘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고요. 사랑 가득, 행복 가득한 그리고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인사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사람을 보면 반갑게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하실 수 있는 정말 멋진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